안녕하십니까. 저는 숙명아동 청소년 상담센터의 유한규입니다. 얼마나 아이들과 함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굉장한 수고를 하시는 걸로 어떻게 하면 위로를 드릴 수 있을지 참 노력이 많고 위대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잠시 아이들을 만나는데도 때로는 조급증과 또 어떻게 하면 빨리 어떤 활동을 해서 아이들을 좌절해서 끌어내고 일상생활에서 좀 더 말을 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고민을 저도 많이 해요. 그러나 부모들만큼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대하다는 말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이 관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엄마가 이 아이들과 평생 동안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점이 굉장히 관건이기도 하지만 우리 어머니들을 조급하고 좌절하고 스트레스를 쌓게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친구를 만나고 친구와 함께 상호작용을 좀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조금 마음의 안도감도 있고 엄마도 조금 쉼을 가질 수 있는 마음과 신체가 쉼을 가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또 친구를 만들어도 언제나 엄마가 깨어 있어서 만들어 주기에 신경을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그 점이 남아있죠. 그래서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리진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아이디어를 드려서 아이들이 친구를 한 명이라도 사귈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친구를 사귀어줘야 될까? 뭐 이런 고민, 또 아이에게 친구를 사귈 수 있게 어떤 기술을 가르쳐 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잘 되지 않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기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중증 자폐 아동을 친구를 만들어 주려면 사귀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또 사귀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서로 감각 욕구가 정반대가 되는 아동, 그런 아동은 또 친구가 될 가능성이 또 없고, 그래서 이제 가려서 친구를 사귀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감각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심벌을 친다든지 막 어떤 그 자극이 필요해서 막 시끄럽게 하면 이 소리에 민감한 과민한 아동은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둘이 이렇게 둘 수는 없어요. 친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같은 자폐 아동보다는 서로 상호작용이 서로 하기 힘든 그런 아동보다는 상호작용을 좀 할 수 있는 어떤 아동을 친구로 사귀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자기네끼리는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럴 경우에 쉽게 이제 사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아이는 같은 성별을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또 뭐 난 남자는 싫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아이의 특성을 따라서 이제 친구를 사귀어줘야죠. 그래서 뭐 옆에 갖다 준다고 해서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친구를 대하기 전에 뭐 어른을 대할 때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할 때나 엄마가 아이에게
참 어렵지만 인사하는 법을 이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 안녕 말 못하는 아이가 안녕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그냥 하늘로 붕 뜰 만큼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하는 한 동작을 할 때까지 굉장히 강요를 해서도 안 되고 뭐 명령을 해서도 안 되지만 그저 이렇게 사람이 있을 때 그런 많은 경험으로 성인이 미리 다가가서 해주고 치료사님이 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가를 수도 없이 이렇게 경험을 했을 때 아이가 이제 드디어 어떤 작은 몸짓을 했을 때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미국, 영국 뭐 나라에서 따라서도 어떤 유행하는 게 있고 지방에 따라서도 또 다르고 그런 게 있지만 보통 하이파이브라든지 저는 이제 뭐 요런 거 서로 엄지가 잘 있나 어디 엄지끼리 해보자 하고 이걸 잘 못할 경우에 이제 손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맞춰주고 이런 것도 가르쳐 주지만 아주 기본이 되는 것은 이제 하이파이브 그 다음에 말로는 안녕이죠. 이렇게 안녕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한번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꼭 완벽하게 안녕을 안 해도 밑에서 손을 이렇게 흔들어도 우리는 그걸로 이제 그래 안녕 잘했어 이렇게 해줘야지 더 크게 더 완벽하게 이렇게 하면 움츠러드는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합장이라든지 뭐 어른들 성인이 된 사람들한테는 합장을 가르쳐 준다든지 뭐 스님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가르쳐 줘서 아이들하고 같이 안녕 하면 저 아이가 안녕 하면 나도 안녕 하면 저 아이들과 함께 좋은 인상을 남기고 다음에 만났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요런 거 그 다음에 요런 거 이런 거 되게 이건 힘들죠. 이거 되게 어렵죠. 그래서 쉬운 거 코끼리 코에다가 애기 코끼리처럼 이렇게 대고 같이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해줄 때 코끼리 입맞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이제 너무 다양하게 하지 말고 뭐를 할 때 충분히 몸에 익었을 때 다시 다른 아이디어로 이제 나가서 점점 확장해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막 안녕 했을 때 아우 잘했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할 때 얘는 잘했어까지 인사인 줄 알고 안녕 잘했어까지 하는 경우도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무심코 아이에게 가르쳐 준 경우가 돼서 뭐를 가르칠 때는 어떤 불필요한 거는 빼고 간략하게 해서 잘했어도 이런 몸짓으로 해준다든지 격려도 그 말 아니고 여러 가지 몸짓이 격려의 몸짓이 눈을 크게 해줘서 웃는다든지 이런 얼굴 표정으로 했을 때 아이에게 그런 행동을 강화해서 이제 체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좋아하는 아이들끼리는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걸 헤어질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서로 안고 포옹을 해서 헤어지고 또 만나는 것을 기뻐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어린이집 갔다 왔을 때 왔을 때는 엄마가 아이를 들어서 반갑다 이렇게 해주면서 또 친구도 한번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서 한번 삥 돌려서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했을 때 또는 만났을 때 뭐 헤어질 때 이런 것들이 나도 기쁘고 상대방도 기쁘고 한다는 어떤 정서를 아이가 이제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블럭을 이제 친구를 사귈 때는 이제 엄마가 중간에서 두 엄마가 앉아서 영식이 한 번, 영수 한 번 이렇게 블럭을 위로 쌓아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옆으로 너 한 번, 나 한 번, 엄마하고 둘이 있을 때도 그렇게 해서
처음에 친구 사귈 때 이전에 엄마하고 관계에서 집에서 많이 너 한 번, 나 한 번 이 상호작용으로 블럭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도미노를 영식이가 한번 쳐봐 했을 때 도미노의 그 성공적인 경험을 해서 너 한 번, 나 한 번이 엄마한테서 상호작용으로 시작이 되어서 이제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꼭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참 막중하죠. 그래서 또는 뭐 뭐를 먹을 때 접시에 따로따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로따로 놨을 때는 서로 놀이를 통해서 영식이가 영수에게 한번 먹여주는 거야. 뭐 엄마가 한번 먼저 영식이에게 먹여주고 그 다음에는 영식이가 엄마에게 먹여주는 거야. 이런 상호작용이 집에서 잘 됐을 경우에 내가 먹여주니까 저쪽에서 한 게 온다는 어떤 경험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남에게 이게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주게 되면 신뢰하고 또 주게 되고 하면 이런 기쁨이 있구나라고 이제 서로 신뢰하게 되어서 상호작용을 더 발달시키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접시에 큰 접시에 같이 넣고 먹을 때는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어떤 게 본능적으로 작동할 수가 있어서 좀 마음이 불편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너 하나 나 하나 이런 친구를 하나 사귀었을 때는 이제는 같은 접시에 있어도 너 하나 나 하나 먹고 한 3번만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자기가 먹을 수 있게 뭐 저기에 또 충분히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그렇게 빨리 욕심을 내지 않아도 뭔가 뒤에 충분히 공급이 될 것이고 내가 조바심을 내지 않아도 되겠다는 어떤 신뢰. 그렇게 있을 때는 이제 큰 접시에서 서로 했을 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아이가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친구 사귈 때는 이제 스티커를 가지고 서로 코에다가 하나씩 붙여주고 보고 즐겁고 그 다음에는 수빈이가 영숙이한테 하나 또 붙여주고 이렇게 할 때 서로 색깔이 무엇인가 거울 앞에 서서 둘이 보고 한번 또 기뻐하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솜공에 베이비 로션을 묻혀서 붙이고 상대방에게 하나 붙여주고 영식이가 영수의 코에다가 후 하고 불어주면 솜공이 휙 날아가서 떨어지고 또 영수가 영식이 코를 후 불면 하나 휙 날아가서 떨어지고 이런 것이 재미를 더하면 정말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즐거움이 있구나. 이렇게 할 때 만났을 때 안녕 서로 껴안고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래서 상호작용. 요즘 또 뭐 여름에는 이제 물총 같은 거 너무 세지 않는 그런 물총을 가지고 얼굴에는 그 구조화가 되는 거죠. 얼굴에는 하지 않고 서로의 몸에만 할 수 있단다 해서 아주 간편하게 젖어도 되는 무더운 여름 날씨에 베란다나 어디에서 조그마한 물에 들어앉아서 조그마한 물총으로 서로에게 이제 해줄 수. 그러니까 이런 친구를 사귀어주는 것도 엄마의 에너지나 어떤 그 시간이 끊임없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과 보통 아이들도 할 때 엄마가 친구를 사귀고 옆집 어머니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하면 그 아이들도 친구가 쉽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너무 바빠서 아이들을 함께 엄마하고 놀 사이도 없고 아이는 다른 양육자에게 맡겨져 있고 이럴 경우에 다른 양육자가 그걸 담당해 주지 않을 때는 그런 것이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엄마의 노력이 굉장히 막대하다고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엄마의 짐을 덜어드리지는 못할 망정 제가 계속 그런 말씀만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참 저희의 책임도 좀 막중하고 교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시죠. 그 다음에 아이에게 또 그 줄다리기 친구하고 함께 사귈 때 요것도 어떤 용구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거를 만들어서 줄다리기를 긴 어떤 긴 어떤 헝겊 같은 것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긴 것을 아이가 잡아야 할 손에 매듭이 있고 저쪽에도 매듭을 지어서 구조화를 해줘야 돼. 여기를 잡아라 이렇게. 어떤 애는 이제 욕심이 생겨서 앞에를 잡고 이렇게 형평성이 어그러지니까 매듭을 해서 예쁜 줄로. 그러니까는 어떤 손이 아픈 그 노끈이나 뭐 이런 것은 이제 안 되죠. 이게 질기긴 하지만 아이의 손을 별로 그 안정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타올은 또 아무리 길어도 짧으니까 어떤 그런 거 두 개를 잇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타올을 3분의 1로 나누어서 그거를 꼬매서 하면은 조금 더 길게 이렇게 하면서 부드럽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한다든지 예쁜 줄다리 뭐 또 중간에 여기는 가운데니까 가운데 매듭을 하나 더 해서 앞에 밑에 그 바닥에는 붉은 스카치 테이프로 해놓고 아이가 서야 할 곳을 구조화를 하는 거죠. 양쪽에 해서 매듭하고 같이 해서 자 지금부터 해서 엄마는 영순의 엄마는 영수 뒤에, 영식이 엄마는 영식이 뒤에 해서 영차 영차. 이거는 승부를 너무 이렇게 요즘 그 이렇게 거시적으로 봐도 누가 이기고 지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 아동에게도 굉장히 힘이 들게 만드는데 승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미. 그래서 이제 누가 조금 딸려가게 그 엄마들도 기질을 발휘해서 승부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면서 조금 딸려갔다가 좀 딸려왔다가 이렇게 하는 아주 재미. 그것을 뭐 언제까지 그걸 이제 한번 하면서 힘이 참 팽팽하다. 그러면서 아이가 그런 걸 많이 이제 경험을 해보면 힘이 참 우리는 공평한데 처음부터 그냥 져버리면 좌절할 수가 있지만 쉽게 좌절하니까 하지만 공평한데 조금 가서 졌다. 이런 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었을 때는 엄마 둘이 해서 이렇게 그 아이의 상황대로 조금 져주고 그 다음에 또 영차 해서 상대방이 또 이기게 그렇게 해서 아이는 그런 것을 잘 감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엄마들이 수고를 하시면 참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서로 좋은 친구로 사귄다는 거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이한테 초점을 맞출 때는 또 엄마가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헌신하는 김에 조금 더 헌신을 하셔야 될 줄 믿어요. 그 다음에 뭐 공을 매달아 놓고 처음에는 엄마 한 번, 영식이 한 번, 영수 엄마 한 번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엄마끼리 하다가 이번에는 니네끼리 해봐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는 영수와 영식이 엄마가 하다가 이번에는 영수와 영식이 엄마가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는 또 엄마끼리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한 몇 번만 해도 그러니까 막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하고 아쉬움을 남긴 채 하면 지금 한 3개만 해도 충분히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어떤 마음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하고 노니까 너무 재미가 있다라는 것에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있을 때 할머니도 계시고 엄마도 있을 때 이제 친구 사귀기 이전에 미리 이제 이런 것을 숨바꼭질 같은 것을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할머니하고 엄마하고도 사인을 아주 잘 해서 착착 이게 맞아야 돼요. 이게 맞지 않으면은 안 하는 것만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숨바꼭질을 할 때 아이와
할머니가 처음에는 한편이 되어서 이제 놀이에 열중해 있어요. 할머니하고 아이하고가 무슨 뭐 젠가라든지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엄마가 싹 숨어요. 할머니하고 사인을 하고 딱 숨어갖고 나 찾아봐라. 어디서 이제 엄마가 얘기했을 때 할머니가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엄마가 숨었다는 거야, 영식아? 우리 엄마를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손을 잡고 일으켜서 그래서 우리 엄마를 엄마가 어디 있나 찾아보자. 이 할머니가 작사를 하면서 엄마가 저기 있는 걸 할머니는 알고 있어요. 저 방 안방 문 뒤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니면 침대 밑에 웅크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죠, 어른들은. 그런데 괜히 이쪽으로 가서 화장실 문도 열어보고 할머니가 먼저 열어본 다음에 아니다. 저기 저 방 문 뒤에 영식이 방 문 뒤에 한번 열어봐봐. 그러면 애가 열어보고 이불도 한번 들어봐봐. 저게 뭐지? 아유 베개였었구나. 이러면서 가서 엄마를 발견했을 때 셋이 안아주고 찾았다. 이번에는 할머니가 숨을 테니까 엄마하고 영식이가 찾아봐. 거기 가서 출발해. 오면 안 돼. 오면 안 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천천히 해야 돼. 할머니가 이제 그러면서 숨으러 가면 엄마는 무궁화 막 조바심으로 막 찾으려고 할 때 아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야 된다니까. 10번 해야 돼. 아니면 5번만 할까? 이제 이러는 사이에 시간이 가죠. 할머니는 숨죠. 무궁화 됐다 찾아라 소리가 나올 때 아이도 이제 감각을 쫑긋 세우고 이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보다는 더 여러 곳을 뒤질 수가 없겠지요. 그래도 한두 군데 엄마랑 함께 짐짓 열어보면서 할머니하고 같이 셋이 이런 숨바꼭질을 연습을 미리 해서 이런 가족관계 다지기에 다음 12강에도 나오겠지만 할머니와 엄마가 행복하고 아동도 행복하고 이것이 전초전이 되어서 친구하고도 친구가 혼자 놀러 오라고 초대해서 혼자 올 수도 있으면 저쪽 영수 엄마는 쉼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영식이도 그 집에 혼자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엄마들끼리 공유해가지고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교회나 그런 발달장애 아동의 단체에 가서 이런 것을 하지만 그 듣는 즉시는 굉장히 좋다 이거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확인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과연 하다가 잊어버리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졌을 때는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구하고 같이 이것도 역시 가족에서 가족관계도 다지고 엄마 아빠 할머니 앉아서 아동과 함께 이제 했었어야죠. 이런 거를 서로 공유하면서 네 명이 앉았을 때 옷을 가지고 말할 수가 오늘 영식이는 파란 티셔츠를 입었구나. 천천히 말해주는 거죠. 멋있어. 멋있어를 계속 해주면 물론 친숙한 말이 좋지만은 굉장히 멋쟁이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떤 특이한 말로 그때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때마다 하려면은 아주 재미없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길러야 될 것은 센스, 위트, 유머.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수영도 다니고 수영 언제 다닐까? 참 미지수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나름대로 엄마가 어떤
에너지나 시간을 잘 관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친구의 어떤 옷이나 또는 머리 스타일이나 오늘은 머리 깎았구나 영수가 이렇게 이제 영식이 엄마가 얘기해 줬을 때 그래요? 멋있어요? 아우 깔끔하게 저번보다 깔끔하고 시원해 보여. 이렇게 해주면 영식이 엄마가 나에게 관심을 줬지? 이게 확장돼 가는 거죠. 상호작용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엄마들이 먼저 하다가 보면 이제 얘도 말을 못할 경우에는 웃음이나 미소로 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어떤 말로 그 말을 아주 기본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아이에게는 칭찬하는 법을 말로가 아니라도 어기를 토닥거려 주는 방법이라든지 안아주기라든지 이런 거를 아이에게 알려줘서 친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선생님의 도움을 저희가 정말 받아야 되겠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짝을 정할 때 이 뭐 ADHD하고 또 가벼운 ADHD는 어떤 자극을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심할 경우에는 또 방해를 받을 수도 있어서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아이의 특징을 잘 말씀드리고 좋은 짝을 알맞는 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아이를 발달을 돕고 아이의 일생에 영향을 미치는 일인데 뭔들 못하겠어요? 요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깨어있는 선생님 또 선생님도 굉장히 바빠서 못 오실 경우도 있지만 생일이 1년에 한 번이고 또 요즘 글쎄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선생님을 생일 파티에 집으로 초대를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다면 치료 상황에 생일날 선생님이 오시도록 이렇게 잘 상황을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를 꼭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거기에 이제 자폐 성향을 가진 아동을 아주 중증이었어요. 말을 못했었는데 뭐 안녕 그다음에 뭐 손 흔들기 이런 거 뭐 조금씩 아주 조금씩 1년에 거쳐서 아주 조금씩 나아진 그런 케이스지만 그 선생님께서 부모를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부모님하고 원장 선생님과 함께 저희 치료 상황에 와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담임 교사가 저하고 함께 노는 것을 선생님이 저 구석에 이제 편안하게 앉으셔서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상황에서 어린이집에서 노는 거라든지 그날 일과 사항을 적어 주셔요. 모두 다 그 아이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기록을 일일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보내주세요. 특별하게. 보내주시면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아이를 만나니까 일주일 동안 어떻게 된 것을 선생님이 바쁘실 때는 또 어떤 때는 날짜가 빠진 데도 있지만 대충 이제 발달이 막 하루 속히 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그걸 보내주시면 저는 그날 했을 때 것을 또 적어서 부모님을 통해서 학교에 유치원에 보내드리면 이런 것을 한 2년 동안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한 몇 달에 2달에 한 번 정도는 저도 매일 바쁘니까 2달에 한 번 정도는 언제가 참 좋습니다. 무슨 요리 좋습니다라고 원장님한테서 연락이 오면 학교 상황을 갑니다. 어린이집을 가서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가서 제가 뭐 거기에서 관여하지는 않지만 제가 원하는 바는 그 반 아동 사이에 제가 앉아서
단체 활동을 한번 하면 우리 저기에 있었던 어떤 선생님, 내가 좋아하는 저 선생님이 친구들하고도 같이 노네 해서 참 좋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못했어요. 이제 다른 상황에서는 한 적이 많이 있었지만 그 아이에게서는 자폐성향 아동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셔서 거기까지는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선생님이 왔어 하고 제가 등을 쓸어주면서 왔다는 것을 신호하고 저기 조용히 앉아서 제가 관찰하고 어떻게 아이들하고 같이 친구 만들고 상호작용하는지를 보고 저에게 이제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하고 그다음에 원장님하고 저하고 만나서 처음에는 이제 엄마가 굉장히 조바심이 났죠. 어떻게 우리 아무개가 우리 영식이가 빨리 말도 하고 빨리 기저귀도 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5살인데 이제 이렇게 조급증이 났을 때 원장님도 물론 많이 이게 위로하고 격려하셨겠지만 저도 부모 상담할 그 시간에 이제 위로를 해드리고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저도 인간인지라 막 조급증이 납니다. 언제까지? 이제 겨우 안녕하고 기저귀 떼고 이렇게 발전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막 초조함이 생길 때 그럴 때 이제 엄마와 저는 거의 막 같은 심정이 되었죠. 그래서 이거는 부모 상담 시간에 어머니 하고 제가 쳐다보면은 선생님 천천히 가요. 선생님 천천히 가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서로 같이 손잡고 이제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고 제가 엄마를 등에 업고 엄마 힘 완전히 빼세요 해서 등에 업고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우리 다 모든 스트레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부터 서로 다시 시작해요. 이렇게 이제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생각이 나고 저는 그렇게 엄마를 업어드리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업어드리지는 못하지만 많은 격려를 받으시고 인내하는 김에 오늘 또 인내, 또 조금 더 인내, 조금 더 깨어있기. 그럼 나 자신부터 돌봐줘야지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새 힘으로 다시 명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한번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